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내장지방, 즉 복부 비만과 염증, 뱃살 빼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만은 혈액순환 장애나 저체온 부위에 살이 가장 먼저 붓거나 찌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거기서 땀이 또 제일 먼저 나기도 하고 더 오래되면 털이 나기도 합니다. 일본의 서모 선수네요. 뱃살 무지막지하죠. 내가 만든 질병은 내가 고쳤다. 이번 189번째 이야기는 복부 비만 편입니다. 복부 비만, 비만된 곳에는 염증이 쌓여있죠. 특히 스트레스는 내장 지방을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만들어냅니다. 오늘 이야기는 재책이 없는 내용을 종합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복부 비만의 근원적인 요인은 뭐냐? 이미지는 복부 위에 아이가 올라 앉아있는 이미지네요. 첫 번째, 인체는 유전적인 요인이나 가족력에 의해서 유전자를 물려받으므로 복부 비만인 가게는 내장 지방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 혈액순환 장애나 혈액이 통하지 않아서 저체온 부위가 되면 거기에 가장 먼저 염증이 쌓이고 비만, 살이 찌고 땀이 먼저 나거나 털이 많이 나기도 합니다. 몸인지 살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살이 많이 쪄 있네요. 즉 염증이 많이 차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윗배가 위쪽 배가 차거나 위장장애가 있으면 윗배부터 먼저 볼록하게 살이 먼저 찌고 또 아랫배가 단전 쪽이 차가우면 그쪽이 먼저 볼록하게 솟아오르거나 털이 나거나 아랫배가 먼저 볼록하게 나오게 됩니다. 네 번째, 따라서 이 복부 지방이나 내장 지방의 원인에 따른 치료를 하는 것이 근원적인 치료를 하는데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윗배, 복부가 부어오르거나 살이 먼저 찌게 되면 위장장애부터 위장 주변의 혈류가 느리거나 저체온 부위에 해당이 됩니다. 여섯 번째, 아랫배, 즉 단전이 먼저 살이 찌거나 부어오른다면 내장 지방의 적신호이므로 아랫배를 따뜻하게 만드는 혈류 손따기로 따서 주어야 됩니다. 일곱 번째, 이 아랫배가 차가운 사람은, 즉 소장이 차가운 사람은 아무리 산삼을 먹었든 보약을 먹었든 밥을 배 터지게 먹어도 절대 살이 찌지 않습니다. 왜? 소장이 냉한 영양 흡수가 안 되고 전부 미리내기 다 갖다 버려요. 또 그 반대로 거기에 이제 저체온에서 한번 내장지방이 쌓이면 이것이 계속 내장지방이 축적이 됩니다. 즉 아랫배가 따뜻해질 때까지 계속적으로 야금야금 부어오르게 됩니다. 흔히 그걸 우리가 살쪘다 하죠. 여덟 번째, 따라서 복부가 먼저 부었는지 아랫배가 먼저 부었는지 잘 판단하여 다스려 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랫배가 차가운 사람은 생리불순, 그 다음에 무정자, 그 다음에 여성암, 불임에 이르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아랫배가 찬 것, 단전이 따뜻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런 사람은 내장 지방이 현재 쌓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뚱뚱하다고 해서 뼈가 큰 게 절대 아니죠. 뼈는 똑같아요. 살, 즉 염증 주위에 붙은 수명이 끝난 휴면세포, 수면세포가 많이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살이 점점 찌고 거기에 있는 처지방, 지방이 차이죠. 그래서 피하 지방이나 내장 지방이 많을수록 배가 볼록하게 솟아오르게 됩니다. 첫 번째, 식후 30분 이내에 혈당량이 가장 많이 증가하죠. 다음의 원인이 있으면
복부 지방, 내장 지방을 지금 현재 체내에 쌓이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식사. 나는 밥만 먹었다 하면 나른하고 잠이 오는 경우, 이것은 식사량이 자기 소화량보다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식사량, 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에 혈당량이 높기 때문에 그 혈당이 뇌 압력을 높이고 이때부터 이제 내장 지방을 만드는 중이에요. 즉 많이 먹었다는 이야기죠. 세 번째, 식후 배가 부어오르고 복부 팽만감, 배가 팡팡해지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과식이나 폭식으로 위산과 음식물이 위에서 만나서 이게 부패, 섞어서 가스가 발생해서 가스가 계속 부풀어 오니까 팽만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때도 역시 혈당이 체지방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네 번째, 음식을 먹었는데 땀을 줄줄 흘리거나 얼굴이 혹은 반대로 창백한 경우입니다. 이 과식으로 위장 대동맥의 피가 머리로 솟아올라서 뇌압을 상승시킨 현상입니다. 이때도 역시 체지방이 증가합니다. 다섯 번째, 식후 밥만 먹었다 그러면 잠이 쏟아지고 눕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 이미 뇌 압력이 높아 제정신이 아닌 거죠. 뇌 압력이 높으니까 제정신이 아니고 몽롱해지는 거예요. 잠에 취하게 만들며 복부 지방, 내장 지방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다섯 번째, 나는 소식, 밥을 적게 먹었는데도 배가 부르고 속이 불편하다. 그 다음에 위장의 제일 상단 위저에 책이 오래전에 먹었던 음식이 체에서 걸려 있어요. 그래서 위산만 닿으면 이게 부패 썩어서 가스가 발생하고 배가 팽창하죠. 그래서 체기가 남아 있으면 이것이 수개월, 수년 혹은 수십 년 지속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체기를 다스려야 됩니다. 일곱 번째, 저체온이나 혈액순환 장애 부위가 있으면 살이 가장 먼저 찝니다. 배가 부르다면 이미 복부에 염증과 복부 비만, 내장 지방이 쌓이고 있는 중입니다. 여덟 번째, 사람은 평생 50톤을 먹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조금씩 나누어 드시면 장수, 수명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건강에서 장수까지 덤으로 가져가는 인생이 바로 소식입니다. 우리 지구상에는 모든 집에서는 배부르면 절대 밥을 먹지 않습니다. 유독 인간만 배 터지도록 먹는 게 바로 이 음식이에요. 그래서 식탐은 마약보다 위험하다죠. 이 이미지 보세요. 이 이미지 스모 선수였다가 평균 수명이 38세예요. 즉 35세에서 45세 사이에 다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내장 지방, 복부 지방이 가득하기 때문에 염증이 이만큼 커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수명이 38세까지 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복부 비만의 생활 속의 일반적인 원인은 뭐냐 살펴보겠습니다. 배가 통통해서 허리도 지금 못 닦고 있네요. 첫 번째는 식습관, 영양의 불균형입니다. 과도한 탄수화물 혹은 당류, 단 것을 많이 섭취하면 이때 분비되는 인슐린 호르몬의 남은 에너지를 복부, 즉 내장 지방으로 빠르게 저장합니다. 두 번째, 잘밤에 먹으면 안 된다죠. 야식, 과식, 이 밤이 되면 우리 인체는 모든 것이 정지, 휴면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밤이면 활동량이 줄고 있는데 이 과다하게 섭취한 에너지가 소비되지 않고 고스란히 복부 지방, 내장 지방으로 축적되기가 쉽습니다. 세 번째, 잦은 음주, 흔히 술배라죠. 이 술은 영양소로 쓰이지 않죠. 가장 먼저 에너지원으로 바로 연소가 됩니다. 특히 자주 먹는 안주의 칼로리는 고스란히 지방으로 전환되는데 이 알코올 성분이 지방 분해를 방해합니다. 방해하다 보니까 뭐냐,
거기에 있는 잉여 당이 내장 지방에 쌓이도록 유도하는 게 바로 이 술이에요. 네 번째, 신체 활동의 부족입니다. 오래 앉아 있거나 운동 부족으로 근육 양을 감소시키는 기초 대사량을 떨구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하지 않으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니까 남는 잉여 에너지가 복부, 내장 지방에 집중적으로 쌓이게 됩니다. 다섯 번째,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 코르티솔의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가 됩니다. 이 코르티솔은 에너지를 축적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특히 복부 세포에 있는 수용체와 잘 결합하여 내장 지방을 모으고 혹은 그러면서 식욕을 돋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 코르티솔입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더 많이 먹게 돼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을 때는 절대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가급적이면 최소한 먹어야 돼요. 여섯 번째, 나이가 들어서 이제 성호르몬이 감소하면서 근육량이 줄고 기초 대사량이 떨어집니다. 여성의 경우 폐경 전에는 에스트로겐의 영향으로 지방이 주로 엉덩이나 허벅지에 쌓이다가 폐경 이후가 되면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지방, 즉 복부의 내장 지방에 몰리는 경향이 뚜렷해지게 됩니다. 지금 소장 사이에 내장 지방이 쌓이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지방 덩어리가 달라붙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 따라서 복부 비만은 고칼로리의 식단이나 잦은 음주, 스트레스, 활동량 부족, 그리고 나이에 따른 호르몬의 변화 혹은 내 몸의 저체온 부위 등에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을 합니다. 네 번째, 현대인은 복부 비만의 가장 큰 원인은 이 코르티솔의 분비량이 많기 때문입니다. 즉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현대인은 먹어서 면역력을 잃게 만듭니다. 그래서 먹어서 질병을 만드는 경우가 많으므로 굶어서는 절대 질병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몸이 안 좋으면 우리가 흰 죽 끓여 먹고 단식을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죠. 그래서 먹어서 키운 질병이 대부분입니다. 과식 폭식하고 나면 그 다음 날 바로 감기 몸살로 이어지죠. 두 번째, 부신피질에서 분비되는 것이 바로 코르티솔인데 이것은 위기 상황에 신체를 보호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쥐어짜내는 역할을 합니다. 즉 바로 당을 만들기 때문에 이것이 잉여되면 체지방과 내장 지방을 만들게 됩니다. 세 번째,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은 간에서 포도당을 새로 만들고 지방과 단백질을 분해해 혈당을 높임으로써 즉각적인 에너지를 몸 전체에 공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급하니까 에너지가 남아 도니까 그 갈 곳이 없어서 결국 내장 지방, 복부 지방에 쌓인다는 이야기예요. 네 번째, 위기 상황에서는 생존이 우선이므로 이 코르티솔이 많이 분비되면 면역 반응이나 염증 반응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를 줄이다 보니까 결국 면역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스트레스, 코르티솔입니다. 다섯 번째, 아침에 잠에서 깰 때 가장 높게 분비되어 하루를 시작할 때 활력을 주는 게 바로 코르티솔이죠. 그러나 서서히 밤이 되면 이것이 낮아져서 잠들기 좋은 상태로 만드는 게 코르티솔입니다. 그래서 낮에 햇빛 많이 보면 밤에 코르티솔 분비물이 줄어들어서 잠을 잘 자게 되죠. 지금 염증이 세포를 공격하고 있는 이미지네요. 그래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면 코르티솔의 분비 시스템이 고장이 나면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코르티솔 수치가 만성적으로 높을 때는 막 음식이 당기고 식욕이 폭발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복부 비만, 살이 찌고 내장 지방이 점점 두터워지고, 즉 고칼로리 음식을 무조건 먹고 당기게 식탐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 즉 복부, 내장, 지방도 많이 만들지만 암세포를 기하급수적으로 만드는 게 코르티솔이에요. 7번째, 이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지면 면역 기능이 억제되어 감기 등 감염성 질환에 취약해집니다. 또 밤에도 코르티솔 수치가 떨어지지 않으면 뇌가 각성 상태, 뇌가 자꾸 활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잠이 오지 않고 혈당과 혈압이 높은 상태로 유지되어 당뇨나 심혈관 질환이 더 깊어집니다. 8번째, 만성 스트레스가 오래되면 코르티솔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는 부신 기능 저하증이 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온몸의 에너지가 바닥난 듯한 극심한 무기력증과 피로감을 느끼고 몸도 손가락 끝도 꼼짝달싹하기 싫어지는 게 바로 코르티솔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으면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5번째, 복부 비만의 염증을 빼내는 혈류손 따기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복부 비만이 오래되어 만성염증을 만들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내장 지방이 쌓여 복부가 터질 듯이 팽만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2번째, 따라서 복부의 혈류를 돌려 복부 주위의 염증을 빼내야 됩니다. 그 방법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3번째, 자,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우선 위장 주변의 혈류를 돌리기 위하여 다사, 손가락 중지 2번째 마디 위치를 혈류침 따기를 하고 피를 최대한 짜냅니다. 이때 만약에 여기서 염증, 농백혈이 나왔다면 그 사람은 위장 주변에 심각하게 염증 저체온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를 1차 다스려줍니다. 이것만 따도 이제 더 이상 축적되지는 않고 유지는 됩니다. 여기를 반드시 따야 됩니다. 자, 2번째는 이제 내 몸에서 위장 주위가 안 좋은지 단전이 안 좋은지 찾아야 됩니다. 자, 2번째는 상복부, 그러니까 배꼽 위쪽 상복부의 비만은 손바닥 중앙 쪽의 혈류가 매우 느리게, 즉 오목하게 보여요. 이 부위를 따줍니다. 즉 다 10, 다 11, 다 12를 따고 여기에 라 12와 나 12, 여기는 바로 간과 비장도 함께 혈류를 통하게 하는 추가 딸점이에요. 이건 따셔도 좋고 생략해도 좋습니다. 5번째. 그 다음 3번째 해야 될 것 하복부, 즉 단전. 하복부 비만, 즉 단전이 먼저 나는 솟아올랐다, 볼록하다, 부어올랐다, 살이 쪘다. 그럼 이 부위의 골이랑 손목 요 사이 있죠, 사이요. 요 골이 희미하거나 좀 짧아요. 짧으면 뭐 설명서도 짧겠죠. 자, 그래서 이때는 다 14, 다 14, 다 15, 다 16을 따줍니다. 나는 그 주변을 함께 좀 더 다스리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는 라 14와 나 14도 함께 따주면 더 효험이 좋아집니다. 자, 그렇게 해도 내가 살은 더 이상 찌지 않는데 좀 더 나쁜 걸 빼고 싶다. 그러면 바로 사열, 즉 어저킬 빼기를 해줘야 된다. 바로 위치가 여기에요. 상복부, 그 다음 하복부 이 두 곳을 다스려주면 좋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자, 4번째, 추가로 위장장애나 상복부가 먼저 살이 찌거나 부었다면 위장혈에다 부항캡을 걸고 살침으로 찌른 후 어지럽혈과 염증을 추가로 빼주면 위장장애, 속이 편해집니다. 여기를 따면 살좀 찌르면 피부는 찌르면 피가 나오고 막 수포가 나오고 염증이 나오고 고름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위가 저체온, 소화장애 이상 무조건 그렇게 됩니다. 수포, 염증 이런 것이 막 나와요. 그럼 그거 다 빼내야 결국 피가 나오겠죠. 여기를 다스려줍니다. 그다음 7번째,
자, 다섯 번째. 자, 하복부 아랫배가 난 차다. 하복부 아랫배에 살이 먼저 찌거나 생리 이상, 그 다음에 자궁 이상, 물혹 혹은 아랫배에 살이 부어 올랐다. 그러면 단전, 즉 생식기 혈에다 부항을 걸고 살침으로 찌른 후 추가로 염증을 빼내주면 서서히 아랫배가 따스해지면서 하복부의 뱃살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생리 기능도 좋아지게 됩니다. 여덟 번째. 그래서 기본 손딱이나 손가락을 먼저 다스리고 그 다음 손바닥을 다스려주고 일주일 정도 지켜보면 복부의 변화가 없다면 위장혈과 생식기혈, 즉 단전혈의 어적혈 빼주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살이 서서히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자, 이렇게 피부를 찌르면 염증과 피가 함께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빠져나오지 않으면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부를 찌르면 피부가 부어오르면 이렇게 염증과 피가 섞여 나와야 됩니다. 첫 번째, 피부가 부어오른 것은 이미 염증이 모여있는 것이므로 가볍게 출혈침으로 찔러놓으면 저절로 사진과 같이 부은 부위의 염증과 피가 섞인 채 빠져나오는 것이 정상이에요. 두 번째, 그러나 복부 지방, 내장 지방은 침으로 찔러도 피가 나오지 않고 림프액, 수포 혹은 염증, 어적혈이 완전히 실진행처럼 겨우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 부위가 완전히 혈류가 막혔기 때문에 그걸 뻥 뚫어서 빼내줘야 됩니다. 보통 일주일 간격으로 한 3번 이상 하면 많이 호전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이면 이렇게 염증이 있으면 피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피가 나오지 않고 수포가 생기고 진물이 나온다면 복부의 혈류가 완전히 막힌 것이므로 정상적인 피가 나올 때까지 복부 염증을 계속 빼내주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염증이 나오면 결국 그 염증이 나중에 위암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암이 되는 거죠. 네 번째, 복부 비만 부기를 그냥 두면 시간이 지날수록 만성염증으로 변하여 점점 그 부기의 범위가 확장되어 갈 수 있으므로 초기에 다쳐줄수록 만성염증으로 진행되지 않게 됩니다. 다섯 번째, 기본 손따기를 하다가 이미지처럼 걸쭉한 손가락 중지에서 농백혈이 나왔다면 해당 장기는 염증이나 어적혈로 쌓여 저체온이므로 사일로 추가로 다쳐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암이 생겨요. 여섯 번째, 몸속 방앗군, 즉 백혈과 면역세포들이 통제력을 잃고 내 몸을 스스로 갉아먹는 복부비만, 내장 지방이나 부종이 있다면 상태가 더 오래 지속되기 전에 체내 염증은 반드시 내 손으로 빼내야 됩니다. 어떤 약을 먹어도 안 돼요. 염증이 빼내야 됩니다. 먹으려고 하지 말고 넣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몸에 빼내면 낫습니다. 빠지면 무조건 낫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네요. 내가 만든 질병은 내가 고쳤다. 다음 190번째 이야기는 남자도 유방암이 있죠. 커지면 무조건 암입니다. 딱딱하면 무조건 거기에 종양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유방암은 고치기 아주 쉬워요. 즉 폐의 폐활량만 높여주면 유방암은 저절로 낫습니다. 다음 12번째 이야기는 유방의 염증 빼기와 암 치료. 이 치료를 하면 젖꼭지가 어린 아이, 갓난 아이처럼 돼요. 저도 40대, 50대는 이 젖꼭지가 아주 엄지손가락 컸는데 지금 현재는 어린아이처럼 작아져 있어요. 즉 폐활량이 좋아지면 작아집니다. 자, 염증을 빼내면 암이 사라진다. 다음 주에는 유방암편, 유방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예, 긴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